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1월부터 울쑥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년 이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나머지 5개 유료 도로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무료화해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낸다는 목표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는 현재 7개의 유료 도로가 있습니다. 바다와 강, 산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상 교량이나 터널로 도심을 이어야 해 민간 자본을 투입한 영향입니다. 통행료를 내야 하니 시민들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내 유료 도로를 연속해서 지나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이곳을 지나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이라도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울쑥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무료화합니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씩입니다. 시는 유료도로 2곳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에 따라 한 해 130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2년 이내에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나머지 유료 도로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입니다. 2년 안에 7개 유료도로에 대한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예산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시행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이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청래 대표까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과 해수부 이전을 약속하며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아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예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889억 원이 반영된 가덕 신공항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부산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 교통망 확충, 문화 인프라 조성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성 최고위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혀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직후 이어진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연쇄적으로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도 앞서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강조했으며 장외 집회로 결집력을 끌어올리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민심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미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북극항로 개척으로 상업 운항이 시작됐을 때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북극권역 8개 나라의 경제와 산업구조 분석, 국가별 투자 동향 파악, 그리고 항로 운항 여건과 규제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기존 항로와 비교해 장단점을 확인하고 북극항로 운항에 적합한 선박을 연구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상영작과 행사 티켓이 거의 매진되고 현장엔 관객들의 열띤 참여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더 풍성한 영화 상차림을 선보였고 열흘 내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골고루 분배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해운대 영화의 전당. 평일이지만 현장 티켓 판매처는 다양한 연령대의 영화 팬들이 당일 볼 수 있는 상영작 표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높아진 영화제의 위상을 반영하듯 세계적인 거장의 신작과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가 대거 초청돼 영화 팬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화 팬들의 말입니다. 30주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영화 자체에 대한 라인업도 많이 좋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예매를 할 수 있었고 배우분들도 라인업 좋아가지고 오픈 토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광장에는 평일에도 영화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활기가 넘쳤고 비프 기념품 숍은 대기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30주년 체급에 맞게 다양한 좋은 영화를 대거 초청했고 세계적인 거장과 신예 배우까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체험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주요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마스터 클래스에는 영화 팬들의 송곳 질문과 열띤 토론이 이어져 감독들도 비프가 관객이 만드는 영화제임을 체감했다는 후문입니다. 또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아시아 콘텐츠 허브 역할을 공고히 했습니다. 영화제 후반부에도 세계적인 배우 양조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봉준호, 이창동 감독, 배우까지 쟁쟁한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아 열기를 이어갑니다. 사흘 뒤 첫 경쟁 부분 수상작이 발표되고 배막작이 상영할 때까지 영화의 전당 일대는 영화 축제의 설렘과 긴장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시비 거는 온라인 방송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부산 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면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계속 전진하다가 결국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부산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6.3도, 습도는 5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지혜리였습니다. CBS